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면 다른 병원 가서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기계가 몇 개 없어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PR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플래닛 의원의 도건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라젯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가? 어떻게 좀 재배합을 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미라젯으로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무조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무조건? 무조건이란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왜 미라젯이 좋은가? 1편의 내용을 한 번 더 잠시 간략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안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플래닛 의원이랑 너무 잘 맞아요. 이제 리피팅도 다이어트도 힘들지 말고 안 아프게 좀 편하게 이렇게 하자는 것과 너무 잘 맞는 기계였고, 손주사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한 번 진행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제 아프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금 좀 정 떨어지는데 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람보다 기계를 조금 더 믿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처럼 해주시는 분 너무나 많고 주변에도 다 정말 많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그냥 기계가 똑같은 깊이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진행을 하든 그 기계를 사용할 줄만 안다면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일단 이 기계의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저희는 다이어트도 리프팅도 스킨 부스터도 안 아프게 최대한 덜 힘들게 하자가 목표긴 합니다. 그럼 원장님, 모두가 다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면 다른 병원 가서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또 플래닛인가? 조금 더 또 PR을 해보자면, 저희 기계가 몇 개 없어요. 하는 시술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시술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많이 쌓여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킨 부스터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세기로 얼만큼 넣고, 이것을 많이 해보는 게 장땡인 것 같아서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PR 해볼게요. 그러면 미라젯이랑 같이 조합하면 좋은 스킨 부스터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미라젯이라는 기계는 스킨 부스터의 효과를 확 이렇게 올려주는 기계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도 비용도 아껴가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스킨 부스터를 그러면 진행하세요?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아시는 것들은 기계로 쏠 수가 있어요. 뭐 리주널 힐러라든가 주베룩이라든가 뭐 그런 종류들을 다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배합은 이제 오셨을 때 이런 것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라젯으로 쓸 수 없는 거는 뭐예요? 일단은 미라젯 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분사되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너무 점도가 높아서 막 끈적끈적이는 그런 종류라든지, 아니면 주베룩 볼륨처럼 깊이 캐뉼라로 이렇게 직접 넣어야 되는 그런 시술들은 사실 미라젯과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라젯 다른 병원에서 한번 받아봤었는데 미라젯으로 하니까 좀 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원래 덜 들어가나요? 일단 다른 병원이 조금 속상하고요. 근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정말 약물의 로스가 많냐라고 하면, 어쨌든 압력을 줘서 이렇게 분무기처럼 세게 분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스트처럼 날아가는 느낌은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밖으로 자꾸 흐르는 이유는 그 용액에 맞게 에너지 조절이나 뭐 간격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양들을 모아 보면 굉장히 얼마 안 돼요. 인공 눈물 같은 걸로 한 방울만 피부에 똑 떨어뜨려서 발라보면 정말 한 면을 다 바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방울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받다 보면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냥 뭐 더 넣지 뭐 해서 준비된 용량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고, 두 번째로 뭐 젯을 잡는다던가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이 있어서 말씀처럼 로스가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냥 더 넣어도 돼요. 플래닛에서는 그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그냥 이건 진짜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늘은 흘러내리진 않으니까, 흐르는 느낌이나 촉촉해지는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바늘도 너무 깊이 넣어서 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기계로 똑같은 깊이로 다 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로스가 안 나는 기계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직접 원장님 얼굴에 하실 때랑 고객님들한테 시술을 해주실 때 다르게 해주시는 점이 있나요? 원장님, 그러면은 미라젯을 원장님 본인한테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제 얼굴에 제가 한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제가 받아본 적도 있어요. 많죠. 뭐든지 이제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직접 할 때는 더 좀 겁쟁이가 돼가지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그냥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네, 마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고객님들한테는 제가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막 눈도 이렇게 잡고 눈꺼풀 위에도 한다거나 눈 바로 밑에 붙여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눈을 감고 시술을 못 해가지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이런 예민한 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은 조금 아쉽죠. 제 얼굴에 하는 거 차이는 사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고객님 별로는 어떻게 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조금 질문을 돌릴게요. 오시는 분들이 다 고민이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막 코 위에 이렇게 블랙헤드 있는 그 모공 있는 부분, 요 코 옆이랑 이쪽이 정말 고민이신 분들이 있고 그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거기에 맞게 그 피부 타입이나 또는 상태에 맞게 색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다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라젯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은 코 위에, 코 옆에 이런 곳들은 손주사로 주사를 하기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요. 또는 뭐 눈 바로 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꺼풀 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미라젯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다시 찾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지난 1편에 이어서 미라젯을 조금 자랑 2탄을 조금 해봤어요. 영상만으로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떤 부스터들을 쓰는가, 기계 원리는 어떤가 그런 것을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영상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든 그 사람에 맞게 진행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아프게, 안 힘들게, 덜 힘들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라젯 2탄 플래닛 요원의 도건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